먼저 이강근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2 김포시의회 정례 제3차 본회의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의 가결 등에 따라 오늘은 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네 분으로 정황용 의원님, 신명선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정화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정황용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진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회의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위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2장이 정하는 의사 정수세 사람으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정황용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정하영 의원님으로 모두 4분이시며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 답변 진행 방법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회의규칙 제66조 2 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 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 질문 1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의 회의규칙 제66조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되 일괄 질문, 일간 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 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간적 안배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실시할 순서는 정황용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그리고 정화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황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정황용 의원님, 잠깐만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잠깐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자료가 좀 필요한데 이 화면에 그 자료 사진을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좀 그럽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제가 타 의원님한테 먼저 좀 하고 뒤로 미루는 것도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정황용 의원님, 네. 순서를 이제 바꿔달라는 말씀이시는데 뭐 여기 이인은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것으로 정황용 의원님의 그 발언 순서는 4번째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하실 의원님은 신명순 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민선 6기 첫 번째 맞는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김포 시민 여러분, 유영록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선 6기 교육정책과 고용복지종합센터 설치에 관한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비롯한 선출직인 시도의원님들과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은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공약을 내세웠고 그 공약이 시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당선의 영예를 안았을 겁니다. 그중 우선시했던 공약이라면 당연 교육과 복지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현재 도시철도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등 건설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보니 교육과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했습니다. 교육과 복지에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혜택으로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유영록 시장님,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확실히 투자하겠다 공약하셨습니다. 김포시 교육경비는 2011년 1.53%, 2012년 1.72%, 2013년 2.9%로 매년 늘어나기는 했지만 무상급식이 단계적 확대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교육 경비는 오히려 크게 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1년도 제작한 김포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4년 교육경비 지원 계획은 약 130억 원이었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교육경비는 43건 163억 원이었으나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3개 사업 118억 원만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현재까지 지원된 교육경비는 학교급식 사업 91억 원을 포함 총 5개 사업 약 9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총 11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하성초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비 1억 6천만 원만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2015년도 대응지원 신청 내용에 유원초, 감정초, 김포초, 고창초, 수남초, 금파초, 장기중학교 등 무려 7개 학교에서 노후 화장실 개보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 참다가 실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실제 전학을 가고 전학을 고려할 정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신도시를 제외한 많은 학교에서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지자체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포교육 현장의 현실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유영록 시장께서는 김포를 신흥교육특구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김포를 신흥교육특구로 만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포를 신흥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한 연차별 계획과 교육 관련 예산 편성 비율 계획, 더불어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거 때와 다르게 교육 관련 공약 중 중단되거나 변경된 공약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복지통합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민선 6기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복지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보다 더 큰 가치도, 더 급한 일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계획 첫 번째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하겠다 하셨습니다. 고용복지종합센터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선 6기 첫 조직 개편 시 경제진흥과 일자리 지원 담당과 사회적 기업 담당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 개편인가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두 부서를 통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고용복지통합센터의 공간 확보 및
조직,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세부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님의 민선 6기 교육정책과 6.4 지방선거 당시 핵심 5대 공약 중 하나인 고용복지통합센터에 관한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유영무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신명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민선 6기 교육 관련 중점 추진 사업과 또 공약 중단, 연기 혹은 변경된 사업, 또 연대별 교육 예산 편성 비율 및 내년도 교육 경비 예산 계획, 두 번째로는 고용복지 통합센터 관련 설치 운영 추진 계획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교육 관련 중점 추진 사업과 공약적 중단, 연기 혹은 변경된 사업 연대별 교육 예산 편성 비율 및 내년도 교육 경비 예산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중점 추진 사업으로 노후학교 시설 개선 사업 및 학교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학교 교육 과정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의 지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 충족에 의한 기틀을 마련해 매진하겠습니다. 또 민선 6기 교육 관련 공약 사항으로는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또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 또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 및 혁신학교 지정 확대, 또 중고생 영어권 나라 학생들과의 화상 영어, 또 김포 교육정책 추진단 운영으로 꿈이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과 공약 실천의 행정력을 결집시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포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총 예산 일반회계 기준 지원 비율을 2.0% 이상 지원해 왔으며 2014년에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총 109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일반회계 예산 기준 2.06%를 지원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이었지만 2015년에는 학교 무상급식, 또 교육시설 개선 사업, 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교 7개 개의 화장실, 노후 화장실 관련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로 우리 김포교육지원청에도 우리 시에 계속 요청한 사항입니다. 또 지금 이 7개 학교는 개교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지금 몇 개 학교는 제가 실정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다만 이 7개 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교육청의 대응 투자가 있어도 1개교에 10억 원 이상이 드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우선순위를 둬서 이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9월 1일자로 부임해 오신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도 다른 어떤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도 이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을 1순위로 지금 보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이 7개 학교 노후 화장실을 거의 우선순위로 둬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에는 저희가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 중 우선 이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교육청의 요구와 또 학부모님들의 어떤 요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부분을 먼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약속한 각종 기초노령연금, 또 아이들 지급하는 우리 시의 부담금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청이 지금 기초정부 단위에서 디볼트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11월 초에 있을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회의에서도 전국의 226개의 기초정부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도 지금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초긴축 예산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상 철저를 위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 시는 학생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 지원 정책을 위해서 교육 정책 변화의 탄력적인 대처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매년 교육 경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약 사업 중 민선 6기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중단, 연기, 변경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2015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주신 사항 중에서 지금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다만 우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부담할 액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신흥교육 특구 관련해서는 제가 민선 6기에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예산 편성상의 문제에 있어서 신규 사업은 지금 어떻든 계속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선 6기에 약속한 특별히 교육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차질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사항을 고려할 때는 어떻든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아주 필요불급한 또 우선순위에 그 높은 순위에 있는 그런 환경 개선 사업부터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용복지 통합센터 관련 설치 및 운영 또 추진 계획 등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선점력 위원회 인하로 시민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용과 복지, 문화 등 서비스를 통한 통합 지원하는 고용복지 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15년 본 예산에 2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동에 소재한 김포고용센터 입주 상가의 1층을 임차 리모델링해서 고용복지 통합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우리 시의 일자리센터 복지 업무를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달에 경기도 주관으로 있었던 그 고용복지 관련 통합회의에서 남경필 지사님 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시에 건의안을 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도 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1단계 사업부터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2단계 사업은 2010년 3월경에 김포고용센터 인근 시소유 부지에 3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3,000평방미터의 지상 5층 규모의 고용복지 통합센터 신축 착공하여 2017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용노동부 소관 그 고용센터가 장기동 사거리에 3, 4, 5층을 분양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장기동 사거리 지금 그 지하철 103역 부분에 있는 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 시 부지를 제공하고 여기에 그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일자리 센터 그래서 복합 그런 센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이미 그 고용센터가 분양받은 금액을 그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시에 제공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용센터는 최초에 분양받은 가격보다 상당 부분 지금 그 가치가 올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용노동부와 특별히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준공 후에는 고용센터에 31명, 또 우리 일자리 센터에 4명, 또 복지 및 자활센터에 16명, 또 새 일자리 센터에 6명 등이 입주해서
고용과 복지, 또 각종 문화사업이 연계 통합되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추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통합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김포고용센터와 통합 운영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시는 보충 질의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소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명순 시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보충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민선 6기 중점 추진 사업, 교육에 관련한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노후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아직 얼마를 편성하실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해서는 지금 우선 지난주에 이번 주에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사항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우선순위로 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교육청 지원 사업 예산은 어쨌든 경기도 교육청 예산 편성에도 같이 대응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김포시에 우선 사업으로 정할지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또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김포교육청 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 예산이 편성되면 반드시 경기도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대응 투자하는 만큼은 확보하겠다는 것이 김포교육지원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관련 부서장들이 어쨌든 경기도 교육청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제 화장실 노화장실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는 시급성은 있습니다. 시급성도 있고 저도 현장을 많이 봤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교육시설 설계 단계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시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설계나 건축 시 좀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화장실 부분에만 저희가 올해 올라온 것만 거의 한 25억 정도를 대형 투자 사업에 지금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 진행비나 다른 시설에는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우리 김포 지역교육청과 경도교육청에 좀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반영되게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 관련해서 아이들이 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전학을 고려한다라는 그 정도의 실정이면 시장님도 가셔서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악취에 이렇게 타일이나 이런 이제 배수가 잘 안 돼서 좀 고충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아이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로 선거 공약에서 김포를 시민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교육 특구의 주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가 이제 제가 약속은 어쨌든 김포시가 아이들의 교육이 편안한 신흥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난해 어쨌든 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나서 이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그 우리 아이들 제도권 교육에 시설 투자에 또 각종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제가 그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원어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또 이거를 화상 영어의 확대 또 아이들의 안전한 그런 통학길 확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공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 정도의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그 간부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 진짜 그 재정 여건이 아마 역대 민선 5, 6기를 통해서 가장 지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각종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저희가 삭감해야 할 예산만 한 780억 정도를 그 부서에서 올린 예산 중에 저희가 일단 삭감을 해야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저도 그 민선 6기 교육 그 신흥교육 특구 관련해서 공약은 많이 했지만 일단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내년도 신규 사업은 어떻든 거의 못하는 걸로 지금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좀 그만큼 어렵고 또 지금 우리가 재정해야 될 그 각종 시설 인수에 따라서 지금 막대한 예산 편성을 내년에 기본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교육과 관련 사업 배정에 있어서도 예산 배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저는 어려울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은 못하는 걸로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어쨌든 김포교육지원 측에서 요청한 사업 우선순위로 하는 것 외에는 그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데 거의 이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까지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신입특구 뭐 그렇다고 하고 그 외에 그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4년제 대학하고 국제학교 유치가 중단 또 연기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서는 이제 그 중단되거나 연기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라면 지금 추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4년제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그 신규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그런 4년제 대학의 분교 유치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제가 민선 5개 추진했던 한국종합예술학교 관련해서 그 상당 부분 그때도 이전 계획이 있었다가 기획재정부에서 그 예산 편성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한예종에 대한 이전이 지금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한예종에서도 공식적으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후보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좀 계속해서 그 한예종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 우리가 시내폴리스 내에 어떻든 그 4년제 대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전문성 있는 전문 학교 수준의 부분들은 계속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그 시행사 또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떻든 시내폴리스 내에 영상 또 ICT 첨단과 관련한 그런 전문 학교를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김포도시강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지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이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뭐 예산이 들어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신흥 뭐 교육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당장
화장실을 편히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쪽 북부권에 이제 5개 읍면 쪽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이 단 9시입니다. 근데 마을버스 막차는 8시 50분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이제 데리러 오고 밤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5개 읍면의 학생들은 그런 이제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김포고등학교 앞에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멸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아시죠? 예.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 김포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시간은 밤 9시입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는 정상 신호 체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지금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계속 전멸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실질적으로 나오는 시간은 밤 9시인데 그때는 전멸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또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같은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그 건물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지만 기존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뭐 공공시설에 있는 북카페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용을 한다면 아이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서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장님이 교육 정책에 있어서 학생들, 청소년들의 작은 요구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주신 김포고등학교 전멸등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학교 아이들이 자율학습 끝나고 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의원님께서 정책 대안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고용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포 고용센터죠. 지금 통합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업기관인데 예. 현실적으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신다는 것이 가능한 건지 어디까지 얘기가 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우리 일자리 센터는 그 차량 등록 사업소 옆에 있는 지금 김포 상위가수인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좀 시민들이 다가가기 떨어지기 때문에 그 1차적으로 아까 말씀 올렸듯이 1단계로 지금 고용노동부에 있는 그 고용센터가 3, 4,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층을 저희가 임대해서 일단 활용을 하고요. 지난번 회의에서도 우리 시가 이것을 고용노동 장관님께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또 거기 분양받을 때보다 상당 부분 가치가 올라가서 또 고용노동부 그 센터도 지금 3, 4, 5층에 있기 때문에 어떻든 시민들이 다가가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고 홍보에도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단계로 저희가 남경필 지사님도 동의를 해주셨고 2단계 사업은 어떻든 지금 그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그 지역에 저희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화시켜서 그 고용복지센터, 통합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지금 그 시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그 당시 회의 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센터 신축에 따라서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말고도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우리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렇게 부지 마련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그 센터에 대한 그런 어떤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전해서 그 이전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요. 시장님도 생각나시겠지만 민선 5기에 시작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까지 4년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 체육과, 농정과 이게 두 개 부서로 이원화되면서 센터 설립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고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와 복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복지센터 물론 이제 건물 중요하겠지만 건물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거울 삼아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뭐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여성 친화 도시 모델로 선정된 김포 한강 신도시의 경우 처음 계획에는 여성 창업 보육센터 그리고 여성 직업 교육 그리고 평생 교육 기관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었으나 지금 미반영된 상태라는 걸 시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도시 내에는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연계해서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선에 성공하신 유영록 시장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사람에 투자하겠다 하셨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교육과 복지 분야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잘 투자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 투자로 재선 시장의 위상을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확한 시간을 지키신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있게 답변해 주신 이영록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34만 김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의 국민자 여러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축복이며 그리고 김포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자 김포 한강 신도시 교통광역시설인 도시철도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9월에 고천지역 6교부터 각 공구별 시공사의 성실 시공 문구가 게시되고 현장 사무소가 설치되면서 요즘 한창 김포 도시철도공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김포 도시철도 3공구 노선에 위치한 북변동, 삼성, 서강, 신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달 말부터 도시철도 지하터널 굴착을 위한 출구 시설물 공사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인근에서 시작된 도시철도 시설물 공사 위치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으며 김포시의 공사 중지와 출구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에는 시장실 정보 농성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공사는 지하터널 굴착과 발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착토를 지상으로 옮기는 통로 역할을 하는 수직 작업도와 공기를 공급하는 환풍구 설치를 위한 것으로 문제는 지름 15m 규모의 지상으로부터 지하 40m까지 설치되는 이 구조물이 아파트 단지와 가까이 있어 발파 작업 등으로 인한 안전과 환경 오염, 교통체증 등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공사가 시작된 지역에서는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48번 국도의 극심한 혼잡을 막기 위한 임시우회도로 건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인근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을 대비해 국도 48호선 가로변에 버스 전용 차로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우건설이 맡은 대길 역사 구간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이 공사 착공을 맡고 있는데 LH가 공사를 막은 이유는 대우건설의 도시철도 공사 방식인 저심도 개착 방식이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과 안전 구간 축소 등으로 상업지역인 역사 주변 토지 매각이 어렵다며 저심도로 설계된 이 구간을 대심도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도시철도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LH가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김포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 도시철도 과장 말에 따르면 10월 하순이 현재 LH의 2014년도 분담금 2,400억 입금이 단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LH는 각성을 해야 합니다. 공기업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 신뢰성을 잇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사업이 10월 중순이면 사업비가 바닥난다는 더욱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분담금은 올해보다 더욱 많은 3,050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주체단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로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도시철도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지하 터널 굴착 관련 출구 시설물 공사 등으로 인해 안전과 환경오염 또 교통체증 등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관련 대책, 또 48번 국도의 혼잡을 막기 위한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제 도입 외의 대책, 또 백일 역사 구간 공사 관련해서 대우건설과 LH 간의 개착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공사 난항에 대한 대책, 또 LH 분담금 미입금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포도시철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서울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우리 시의 미래 발전에 대비한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 9호선 연장, 또 고가 또는 지하경계철 등 차량 형식과 사업 비반을 위해서 많은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왔으며 최종적으로 전 구간을 지하로 건설하여 도시 확장 발전과 생활권 보장, 또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에 기여하도록 2012년 3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주요 통과 노선은 시가지 주거 밀집 지역을 경유하게 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이용은 물론 도로 교통체증에서의 이익을 담당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밀원이 발생되고 있는 환기구의 경우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역 사이의 환기구 또 비상 탈출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서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구로 활용하고 완료 후에는 공원 기능을 원상 복귀할 계획입니다. 최근 북변동 풍년마을 시가지를 경유하는 김포 지하철 공사 중에서 삼성 서강신앙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그 어린이 공원을 활용해서 작업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해당 지역 주민분들께서 저희 시를 방문하셨고 또 저희가 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분당 또 우리 시에서 발파 작업을 하고 있는 백사공구에 가서 현황을 봤습니다. 또 작업구 관련해서는 그 반경 지름이 11.2m입니다. 11.2m고 지금은 현재 그 발파는 최소한 저희가 52m까지 수직 공구 그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공구 사업은 지금 대림 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아직 발파 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펜스와 발파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발파는
풍화암 층부터 발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흙을 드러내는 부분은 그 11.2m 직경거리에 포크레인이라서 작업을 하고, 적어도 지금 풍화암이 발생하는 곳,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질조사상 23m, 지금 현재 지표문으로서 23m부터 발파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풍화암, 그 다음에 연암, 경암층까지 발파되기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발파 계획은 아직까지 상당 부분, 저희가 보기에는 한 달반 정도가 진행이 돼서야 발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 발파로 인한 소음, 또 진동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 현재 그 우리 시가지공사 환경 기준치는 그 1초당 발파했을 때 1초당 떨림 현상이 0.2cm, 2mm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동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런 시공 기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문화재 그 시설에 대한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제4공구에서 발파했을 때 그 진동 치수는 0.089였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한 것보다는 반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지금 주민분들께서는 지금 개착구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착구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현재 또 종합적인 판단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4 환기구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무려 지금 최소한 9개월에서 한 1년여의 공사 지연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5공구에 대한 모든 공사가 보류가 되게 되고, 이미 그 차량을 저희가 지금 현대 로템에서 제작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또 차량 도입 일정과 맞물리면 어떻든 이전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그 비용이 들겠지만, 이 비용보다 늦어지는 비용에서 전공구에 대한 그런 그 사회적 비용, 또 시설 비용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주민들께서는 그 개착구의 그런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시로서 또 사업단으로서는 이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그 대표들 간담회에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주민 대표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시의 입장은 어떻든 이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예산의 추가 투입, 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을 지금 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 시민 명예감시단 구성, 또 비상대책위의 민관 공동을 구성해서 수시회를 통해서 시설을 보완하여 시민의 건강과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는 지금 우리 김포 지하철은 전 구간이 지금 공동주택과 아주 밀접되어 있습니다. 지금 20곳에서 정거장 9개 곳, 또 흑대기구 11개 곳에서 동시에 20개 곳에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로서는 만약 이 그 개착구간의 이전에 따르면 지금 거의 관광 신도시의 모든 지역이 노선 변경과 그 작업구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이 지하철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2017년 10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그 다음에 시험 운행을 통해서 2018년 상반기에는 개통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시민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업 부지 이전은 굉장히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 중 그 보행자와 또 교통